안녕하십니까. 네일마케터 장윤용입니다. 오늘은 6월달에 네일회보에 실렸던 칼럼 내용, 고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질문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고객들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대화들이 실질적으로 나중에 있는, 그러니까 고객님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 보통 결제를 권유하게 되거나 구매를 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사라고 한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연관되는데, 그냥 가만히 그냥 드라마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얘기를 한다거나 다른 뉴스거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가가지고 회원가입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구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구매율이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이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은 지난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넛지라는 책인데요. 행동경제학자이신 리처드 탈러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뭔가 소비자들이 행동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뭔가 약간 옆구리를 쿡쿡 찌르다는 뜻이니까 뭔가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행동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기준선 효과라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선 효과라는 게 앞에서의 질문이 뒤에서의 질문의 답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에요. 한번 제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실에 대학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뭘로 던졌냐면은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졌어요. 이렇게 이어서 한 게 아니고 바로 붙여놓고 한 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에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이 내용을 몰랐을 때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하지? 그리고 행복의 기준이 뭐지? 육신적인 건가? 아니면 다른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근데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했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의 상관성이 한 11%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질문을 한번 바꿔봤어요. 순서만 그냥 단순하게 바꿔본 건데, 데이트를 얼마나 자주 하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라고 하니까, 데이트를 하는가 하고 행복한가 하고에 대한 기준이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데이트를 한 지 6개월 됐구나. 난 진짜 불행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난 데이트한 지 3년 됐구나. 나는 데이트한 지 지난주에 데이트했구나.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상관성이 62%까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의 질문이 기준선이 돼가지고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 질문에 대한 거, 그 다음 요구에 대한 거, 요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고객님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가지고 마지막에 아니면 그 다음에 하는 그 질문에 그 다음에 하는 고객한테 하는 어떤 권유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일샵에서 실질적으로 보통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답을 뭔가 연관성 있게 실질적으로 그냥 이런 질문을 안 하다가 손톱 회복에 대한 재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홈케어용 손톱 영양제를 사십시오. 그냥 정기적인 회원가입을 하십시오. 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질문을 하나 살짝 던지는 거죠. 손톱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내 손톱이 이렇게 좀 많이 망가졌구나, 아니면 내 손톱 상태가 좋지 않구나, 안 좋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답하고 이 질문하고에 대한 연관성을 살짝 높여주게 되어지면은 구매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기준선 효과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 떠나가지고 기준선 효과도 기준선 효과인데, 어떤 질문을 살짝 던지게 되어지면 그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구매하고 연관이 된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단순 측정 효과라는 건데요. 구매 의사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구매로 연결되는 게 35% 이상 넘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의사를 갖다 자꾸 물어보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율이 35%나 신장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네일샵에서 고객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갖다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고객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뭔가를 좀 준비를 한번 해보는 거죠. 뭐 네일 관리를 언제부터 받으셨나, 아니면 언제부터 어느 정도에 한 번씩 받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네일 관리가 필요하구나라는 그 답하고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손톱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실천하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 손톱이나 발톱을 관리할 때 파일을 자주 사용하느냐, 등산이나 골프 같은 운동을 자주 하는가. 등산이나 골프 같은 운동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발 관리를 좀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 질문하고 내가 나중에 발 관리로 유도하는 그 질문하고 연관성이 생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직업인가? 그럼 오래 서 있거나 많이 걷는 많이 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발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오래 서 있게 되어지면 발바닥도 각질도 문제가 생길 거고, 그리고 발이 건조하고 무좀이 있으신가, 그런 부분들을 무좀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간단하게 질문을 앞쪽에서 해주게 되어지면은 마지막에 이런 서비스를 갖다 권유할 때 연관성이 있게 되기 때문에 고객의 구매율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아까 그 연관성이 62%로 뭔가 예를 들어서 뭐 60%다 50%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앞에서 고객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가는 뒤에 내가 구매를 유도하거나 아니면 뭔가 권유할 때 분명히 연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그냥 뭐 준비 없이 들어가지 말고 고객한테 던질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요것도 준비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이렇게 임기응변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손톱 관리를 권유하거나 회원권을 권유하기 전에 고객이 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약간 유도를 하는 간단한 질문들을 준비해서 두셨다가 이 고객한테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게 되어지시면 구매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회원가입이나 제품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고객의 선택을 유도할 수 있는, 고객이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을 약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관성 있는 질문을 좀 준비해 보자 라는 내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